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적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커마 1급 실기 2012년 1회 액세스편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여러분의 쉽팔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999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12년 이후에 이제 문제들이 좀 바뀌었죠. 출제 유형들이 버전도 바뀌면서. 자, 그래서 시험 시작 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액세스 옵션이 있습니다. 자, 파일의 옵션 2010 버전을 이용한 기능들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일의 옵션에 들어가서 액세스 옵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체 디자이너에 보면 쿼리 디자인의 모든 필드 출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 물론 체크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기가 체크되어서 쿼리, 나중에 뒤에 쿼리 문제를 풀 때 내가 일부 몇 개의 필드만 빼냈는데도 전체 필드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이 부분은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야 된다. 또 보안센터에 들어가서 매크로 설정이 4번째 항목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환경 설정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서 개체 디자인에 들어가서 모든 필드 출력이 체크가 안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안센터에 가서 보안센터 설정에 들어가서 자, 매크로 설정 부분에 맨 4번째 마지막 번째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설정이 변경되면 액세스를 종료하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시험 시간에 그런 것까지 하려면 긴장감이 더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험 시작 전에 미리 설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 시작 전에 미리 시험장에 가서 미리미리 설정을 좀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긴장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은 총 4문제, 5문제, 4문제인데 왜 5문제 4개밖에 없죠? 1, 2, 3번이 없나요? 여기가 3번이 있나요? 그럼 잠시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숨겨놨는지 3번을. 자, 그러면 한글 문제를 띄우고 자, 액세스 파일을 띄워서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구축은 총 30점, 그 중에 1번 문제는 총 5개의 문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당 4점씩, 4, 5, 20점이라는 소리겠죠. 자, 먼저 기관별 회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자, 지시사항에 따라서 회원 테이블이 여기 있습니다. 회원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 필드를 삭제한 후 이거를 삭제하라고 그랬네요.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삭제를 하면 돼요. 자, 또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드로 얘를 삭제하고 첫 번째 필드로 순번 필드를 추가하고 일련 번호 형식으로 지정한 후에 기본 키를 설정하시오. 자, 만약에 아이디 필드를 일련 번호 형태로 그냥 변경하라고 했다고 볼게요. 자, 얘를 일련 번호 형태로 변경하고 기본 키를 넣는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텍스트에서 일련 번호로 바꿔보겠습니다. 안 바뀌네요?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형태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숫자, 뭐 날짜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일련 번호 형태는 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 형태의 필드를 만들 때는 기존 필드를 지우고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을 삭제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을 삽입합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다가 순번이라는 필드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일련 번호 형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일련 번호. 자, 일련 번호는 차례대로 1, 2, 3, 4, 5, 6씩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필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련 번호. 자, 그리고 일련 번호로 지정하고 여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기본 키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열쇠 모양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름 필드에, 자, 이름 필드 있습니다. 이름 필드에 IME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IME 모드란 한글이냐 영문이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 전자가 있고 한글인데 기본적으로 한글입니다. 자, 영숫자는 기본적으로 반자를 선택합니다. 자, 한글은 그냥 한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빈 문자열이 허용되지 않도록 빈 문자열 여기 보면 빈 문자열이 허용이 예라고 되어 있다는 말은 빈 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아니오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주민번호 필드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하되 반드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자, 아까 우리 교환에서 3번 문제가 1번, 2번 있죠. 3번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를 잠깐 볼까요? 자, 여기에 뭐 여기네요.
문제가 아니라 뭔 참고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이 빠졌나요? 자, 그러면 3번을 빼고 가겠습니다. 우선 3번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3번을 빼고 4번으로 한번 건너갔다가 다음에 좀 오겠습니다. 자, 생일 필드에는 1960년 1월 1일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에서 이전 이후는 반드시 해당 날짜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는 크거나 같다. 이전은 작거나 같다. 이후라고 했으니까 해당 날짜를 포함해서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어디에다가 유효성 검사 규칙에 작성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일 필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일 필드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규칙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1960년 1월 1일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날짜를 쓸 때 반드시 연 빼기 월 빼기 1 형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연, 월,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1960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연 1960 빼기 이런 형태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60 빼기, 자, 01 빼기 01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1 빼기 1로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두 자리를 넣어도 되고 한 자리를 넣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1960년 1월 1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1960년만 나와 있어요. 1960년 이후 그래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1960년 1월 이후라고 해도 1월 1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1일 1960년 이후니까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뭐 오류가 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자, 5번째 마지막 비고에, 자, 마지막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비고 필드를 추가라고 되어 있네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 여기다가 비고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과 이력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여기 데이터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형식을, 자, 그럼 우리가 기존에 OL이라는 것도 있었고 첨부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 첨부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첨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첨부입니다. 무조건 첨부. 자, 사진과 이력서를 뭐 표시할 수 있도록, 뭐 사진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러면 OLE로 가지만, 자, 단순히 그림을 표시하게 하는 건 OL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뭔가를 파일을 첨부하라고 했으니까 첨부 파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가고 가겠습니다. 참고 정리라고 되어 있죠. 자,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사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면 OLE 교체. 그러나 첨부, 뭔가를 올린다라는 거죠. 파일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면 첨부 파일. 따라서 첨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반드시 첨부 파일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꼭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째 문제, 입력 마스크에 대한 문제가 D편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주민번호 다음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하되 반드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 마스크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입력 마스크의 형태는 반드시 입력 마스크 기호가 먼저 와야 됩니다. 입력 마스크 기호는 여기 있는 것들이 쭉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 마스크에 없는 별도의 내용들을 저장을 할 건지 말 건지, 저장을 하면 0, 저장을 하지 않으면 1, 이런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저장해라. 그럼 여기다 0을 넣어줍니다.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죠. 세미콜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면에 표시할 문자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입력 마스크 기호에는 총 09샵 LAN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선택입니다. 선택. 자, 여기 보면은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도 선택이죠.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고,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고,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고. 뭔 차이냐? 자, 우선 숫자를 한번 볼까요? 자, 필수와 선택이 있습니다. 필수 010, 1, 2, 3, 4, 5, 6, 7, 8 몇 글자예요? 3글자입니다. 4글자. 그래서 3글자, 4글자, 4글자죠. 그런데 여기는 2글자, 02. 여기는 3글자네요. 여기도 3글자. 여기는 4글자네요. 안 맞을 때, 이렇게 안 맞을 때. 즉, 여기는 2글자만 입력을 하고 여기는 3글자만 입력을 했다는 거죠. 여기 하나 빼야 되는데, 즉, 선택,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선택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또 구하고 비슷한 형태 있습니다. 구하고 비슷한 형태. 자, 얘는 필수고 얘는 선택이죠. 단, 이 샵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국가번호, 플러스, 플러스가 들어갔네? 그러면 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샵.
자, 그리고 이제 LAN 이런 것들이 필수 기호죠. 혹시 LA 아세요? LA? 미국 LA. LA에 연구샵이 있어요. 연구 땡칠이 있죠. 연구. 자, LAN 엔드 기호죠. 이거. LA에 뭐가 있다? 연구네 샵 가게가 있다. LA가 어디예요? 로스앤젤레스. 따로인가요? LA하고 로스앤젤레스하고 달라요? 자, 미국의 수도가 그러면 LA예요? 로스앤젤레스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에이,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가요? 그런가요? 자, 그럼 미국의 수도는 LA가 아니라 어디다? 워싱턴 DC라고 해야 되겠죠. 자, 헛소리고. 자, 아무튼 어디에 가면 LA엔 뭐가 있다? 연구샵, 연구네 가게가 있다. 자, 연구네 가게는 숫자만 쓸 수 있다. 숫자만 쓸 수 있어요. 연구네 가게는. 자, 그러면 밑에 LAN 세 가지가 있죠. 자, L은 한글 영문을 쓸 수 있어요. A는 거기에다가 숫자가 포함이 됩니다. N은 거기에다가 공백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은 최대 몇 글자라는 말은 한 글자도 쓸 수 있고 두 글자도 쓸 수 있고 세 글자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선택입니다. 반드시 입력해라. 그러면 필수 항목이 되겠죠. 필수 항목. 자, 여기도 공백 포함한 최대 세 글자 공백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으니까 NC 둘 중에 하나 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최대 세 글자 생략이 가능한 거니까 자, 공백을 놓고 선택을 할 수 있는 C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호들은 대소문자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뭐 B19, 19C 이렇게 숫자와 문자가 교체로 막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은 크다 대문자. 자, 여기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니까 이런 것들은 자, AAA 숫자 문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자, 이런 것들은 소문자 최대 세 글자 작다 물음표. 자, 이거는 필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최대 그러니까 소문자 그리고 소문자니까 작다가 오고 선택이니까 물음표가 온다. 자, 그래서 LAN 뭐예요? 전부 다 필수 항목이에요. 필수 항목. 자, 그거에 대한 선택은 물음표 A, C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전부 다 숫자만 들어간다는 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이 주민번호에 대한 입력 마스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드시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숫자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0000000000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픈, 여기에 있는 하이픈을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하니까 0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화면에 표시할 기호는 문제에서 지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언더바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해당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민번호 필드로 가겠습니다. 자, 주민번호 필드에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라. 자, 여기 입력 마스크로 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앞에 6자리가 있어요. 자, 숫자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빼기 중간에 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숫자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콜론 뭘 하라고 했어요? 이거를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저장하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세미콜론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언더바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저장하라고 그랬으니까 0 언더바 밑줄이죠, 밑줄. 이거는 왜 넣어요? 그럼 안 넣겠습니다. 넣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넣으란 말이 없으니까 안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주민번호를 한번 내려가서 입력을 해볼게요. 맨 밑에다가. 자,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짝대기가 있네요. 짝대기. 자,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자, 1, 2, 3, 4, 6. 1, 2, 3, 4, 5, 6, 7. 더 이상 입력이 안 돼요. 7글자만 쓰라고 했으니까, 7글자만. 자, 그런데 우리가 입력하기 전에 화면에 뭐가 있어요? 지금 언더바 표시가 있어요. 밑줄 표시가. 자, 그래서 맨 뒤에 세미콜론 언더바는 써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입력하는 동안 화면에서 별표를 표시하라 라고 해버리면 별표로 넣었어요. 기본적으로 언더바였는데 별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했더니 별이 나오네요. 별. 자, 맨 뒤에 화면 표시를 이번에는 골뱅이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골뱅이로.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입력하는 동안 골뱅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맨 뒤에 화면 표시 기호는 자, 기본값으로 언더바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기호를 지시하면 반드시 그 기호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저장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0을 넣어준 거고 마지막에 언더바는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안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본값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제품 코드 필드에 KK-12처럼 첫 글자는 대문자 두 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글자는 대문자 두 자. 그럼 꺽쇠
LL 다시 숫자 두 자를 나머지는 숫자 반드시 두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00. 자, 그리고 마이너스 기호, 하이픈 기호도 저장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0. 자, 그리고 입력하는 동안에는 뭐를? 별표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자, 대문자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크다라는 표현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송업체 필드에 000 택배처럼 공백을 포함한 그랬습니다. 공백에는 N하고 C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AND는 필수 항목이죠. 얘는 선택입니다. 최대 세 글자라고 그랬으니까 선택 항목인 C가 들어가야 되겠죠.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라. 자,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를 0으로 해라, 5로. 이렇게 화면에 표시는 5로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택배라는 문자. 아까 여기는 우리는 다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택배라는 문자, 000 택배라는 문자를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하려면 중간에 0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앞에 000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C가 들어갑니다. C. CCC가 들어가야 되겠죠. 선택적으로 문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 공백을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CCC. 그리고 택배. 아까 우리는 이거를 넣었죠. 한 문자는 상관없지만 두 문자 이상은 반드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택배. 그리고 저장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0. 그리고 화면의 표시 기호는 0문자.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숫자 0이 아니라 0문자 5를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특수문자가 아닙니다. 0문자 5. 여기서 특수문자를 집어넣어버리면 또 감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0문자 5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마스크에 대한 기호를 정리를 좀 하고 여기까지 놔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자, 테이블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얘는 여기서 저장을 해도 되고 닫을 때마다 물어봅니다. 저장할까요? 예. 그럼 별도로 저장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회원 테이블의 기간 아이디 필드에 대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회원 테이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역시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 아이디가 있습니다. 자, 회원 테이블에 기간 아이디 여기 있네요. 자, 기간 아이디에 대해 일반 속성이 있고 조회 속성이 있습니다. 조회 속성이 현재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네요. 텍스트 상자를 콤보 상자 형태로 변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콤보 목록과 콤보가 있으니까 콤보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관 테이블의 기관 아이디와 기관명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이 주어져 있죠. 여기 테이블 쿼리입니다. 만약에 테이블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값목록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현재는 테이블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테이블 쿼리로 가고 행원본으로 갑니다. 행원본. 점점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엑셀에서 무슨 점 로우 소스 VBA 프로 시작할 때 로우 소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행원본입니다. 자, 원본의 자료가 어디 있느냐? 점점점. 어디에 있다고요? 기관 테이블에 있다. 추가. 자, 기관 테이블에 있고 여기서 뭐하고 기관 아이디하고 기관명하고 아까 우리 앞서 시작을 할 때 이런 거 있었죠? 자, 주의사항. 자, 여기서 모든 필드 출력을 체크해버린다면, 모든 필드 체크를 해버린다면,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개의 필드만 집어넣었어요. 기관 아이디와 기관명 두 개만 집어넣었는데, 전체가 다 들어와 버려요. 내가 안 했는데도 자기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모든 필드 출력 체크가 안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지시한 두 개의 필드만 집어넣습니다. 기관 아이디하고 기관명 두 개만 집어넣고 닫기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기관 아이디, 기관명 어떤 테이블로부터? 기관으로부터. 자, 바운드열은 뭐냐? 여기서 뭘 저장하라고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기관 아이디가 저장이 되도록. 자, 첫 번째는 기관 아이디, 두 번째는 기관명입니다. 그러면 저장하는 항목은 기관 아이디니까 1입니다. 바운드열이 저장입니다. 바운드열이 저장. 자, 그래서 만약에 기관명을 저장해라 라고 했다면 여기는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기관명을 먼저 하고 기관 아이디를 나중으로 해서 2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순서대로, 반드시 순서대로. 현재는 기관 아이디가 먼저 왔기 때문에 기관 아이디를 먼저 주고 여기서는 바운드열이 1입니다. 자, 그리고 열 개수는 현재 우리가 아이디와 기관명 두 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2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테이블을 열어서 예 누르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관 아이디를 클릭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나오는 거죠. 자, 혹시 문제에서 결과물이 주어져 있으면 그 결과물을 따라서 이 너비들을 조정해 주면 되는데 지금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니까 그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을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행원번 점점점을 이용해서 기관 테이블에 두 개의 필드를 넣고 바운드열을 1로 왜? 기관 아이디가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열개수는 우리가 가져온 기관 아이디와 기관명이 두 개니까 반드시 열개수를 둘로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계속해서 문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유형 문제에는 어려운 문제들, 거저먹는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도 있으니까 신유형 문제들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여기서 보시면 아까 우리 이런 뭐죠? 골뱅이 기호 이런 것들이 첨부 파일입니다. 만약에 OL이라고 했다고 하면 여기다가 그림이 그대로 화면상에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테이블들은 회원, 기간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회원과 기간.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이블 표시로 넘어갑니다. 자, 회원을 먼저 놓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시된 순서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간 아이디를 더블 클릭해서 넣고, 자, 그럼 여기서 기간 아이디, 회원 테이블에 기간 아이디가 여기 있습니다. 기간 아이디. 또 기관 테이블에 기간 아이디가 여기 있습니다. 두 개가 있네요. 자, 여기 앞에 열쇠 모양이 있어요. 얘는 기본 키라는 거죠. 얘는 여기와 연결되는 외래 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중복이 안 되는 거. 얘는 중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두 테이블 여기서 끌든 상관없는데, 자, 기본 테이블을 기준으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테이블 간에 항상 무결성을 유지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지. 자, 그 다음에 기관 테이블의 기관 아이디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회원 테이블의 기관 아이디도 변경되도록, 즉 업데이트 되도록 그런 말입니다. 자, 회원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회원 테이블, 기관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삭제하라고 그러면 여기를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은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1대 다에, 자, m대 1이죠. 1대 다가 m대 1입니다. 자, 만들기 눌러주시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다입니다. 앞에서 설정을 잘못했거나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기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여기서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입력 마스크 내용을 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 관계 설정할 때 주의사항, 작업하던 테이블들은 반드시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 설정 시 열려있는 모든 테이블, 쿼리는 반드시 종료해야 된다. 종료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띄우면서 오류 메시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종료하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수시로 물어봅니다. 수시로. 자, 닫기를 눌러서 이해를 해주시면 관계 설정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기관보기 폼을 다음 화면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자, 현재는 지시사항에 문제지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물. 자, 그래서 이 지시사항을 토대로 그림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폼의 레코드 원본을 기타 원본으로, 무슨 폼을? 기관보기 폼과 회원보기 폼인데 기관보기 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와서, 자, 레코드 원본은 폼 여기 있죠. 여기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속성. 자, 속성에 보면 모드 탭에 레코드 원본이 있습니다. 레코드 원본을 뭘로 하라고? 기관으로 해라. 자, 만약에 기관이 설정이 안 되면, 레코드 원본이 설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네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물어봐요. 내 이름을 알아서 뭐 하려고? 자, 이름을 물어보는 이유는 뭐다? 레코드 원본. 나중에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들은 대부분 레코드 원본이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원본을 빼먹었거나, 뭐 지시사항을 안 했거나 그런 거겠죠. 여기서 기관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봐볼까요? 오, 나오네요. 이제 나와요. 자, 그리고 그림과 같은 기본 보기 속성을 표시하시오. 얘를 잠깐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창이 커집니다. 밑에 또 있네요. 하나, 둘 따로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림에 보면은 한글 창도 더블 클릭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안 보여요. 5개 중에 1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개가 보여요. 아까 보니까 위아래 따로따로 보이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보기 속성이라고 하는데, 자, 보기 속성은 하나에 한 번만 보이게 하는, 자, 연속폼입니다. 현재 연속폼은 쭉 연속 나열돼서 표시하는 형태고, 우리는 한 화면에 하나씩만 보여주라는 내용은 단일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일폼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연속폼으로 할 건지 단일폼으로 할 건지를 화면을 통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XT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각각 바운드 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바운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바운드란 이 값이 할당이 안 되어 있다. 컨트롤 언본에 와서 뭐를 하라는 거죠? 전화번호를 넣고 또 밑에 언바운드에 와서 다시 한번 컨트롤 언본에 팩스 번호를 넣어줘라.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값들이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죠. 아까는 여기는 비어 있었는데, 자, 바운드, 언바운드. 자, 그 다음에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탭 순서를 정하시오. 자, 이 상태에서 폼 보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탭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탭키. 이리 가버리네요. 여리로 가고. 막 순서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순서를, 탭 순서를 정하라는 겁니다. 사용자가 키보드를 눌렀을 때 탭 순서가 이 순서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디자인 메뉴에, 디자인 보기에서 디자인 메뉴에 탭 순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폰머리글, 본문, 바닥글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본문에서. 자,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텍스트 기관 아이디. 얘를 끌면 안 돼요. 얘를 눌러지지도 않죠. 여기 앞에 조그만 사각형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화살표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자, txt 기관 아이디, 그 다음에 txt 기관명, 그 다음에 도특별시가 세 번째네요. 자, 그 다음에 구근동이 네 번째.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그 다음이죠. 전화번호, 팩스번호.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고 나서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기관 아이디, 기관명, 도, 구,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렇게 탭을 눌렀을 때 순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본문의 모든 컨트롤. 자, 여기는 폰머리글입니다. 자, 창을 한번 크게 열어볼게요. 자, 폰 바닥글. 우리는 본문에 여기는 텍스트 상자, 여기는 레이블 상자. 그런데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모든 컨트롤에 대해 색임 특수 효과를 줘라. 자,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갑니다. 자, 모두는 형식, 데이터, 이벤트, 기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드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컨트롤 원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자, 자주 사용하다 보면 어디에 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형식으로 와서 특수효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특수효과. 자, 특수효과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특수효과가. 자, 특수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죠. 특수효과를 색임 밑줄로 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어봤더니 이런 밑줄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원본 결과물을 확인하고, 원본 결과물과, 자, 다섯 번째, 첫 번째죠. 다섯 번째,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원본 결과물과 확인을 해서 일치하는 내용이, 틀린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원보기 폼. 자, 회원보기 폼. 우리는 지금 기관폼이죠. 기관폼은 종료하고,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안 하면 뒤에 문제를 풀 수도 없거니와 앞에 작업한 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txt. 자, 먼저 회원보기 폼으로 디자인 보기를 넘어가겠습니다. 회원보기 폼의 디자인. 자, 여기서 문제를 보면서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txt 전화번호에는 전화번호. 여기 언바운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전화번호 모드에 가서 전화번호만 나타나면 되나요? 전화번호만 있으면 바운드 시키면 되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전화번호를 바운드하는 게 아니라 txt 이름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표시하라 라는 겁니다. 자, 한번 폼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지의 주민번호, 생일, 전화번호가 없어요. 즉 여기에 표시된, 여기에가 문지혜면 문지혜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혹시 이름이 바뀌더라도 송승민으로 바뀌면 송승민에 대한 전화번호를 표시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dlookup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dlookup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dlookup 뿐만 아니라 d로 시작하는 함수 있습니다. dsum, daverage, dlookup 다 똑같습니다. 자, 먼저 필드, 테이블 쿼리, 조건 큰 따옴표로 묶여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간에 쉼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뭘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화번호를 표시해라. dlookup을 이용해서 뭘 표시하라고? 여기다가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전화번호. 큰 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반드시 전화번호가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 쿼리. 어떤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회원 테이블에서.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다가 회원 테이블이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조건입니다. 어떤 걸 표현하고,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표시하라고. txt 이름에 표시된 회원명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회원명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원명이 난리.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회원명이
txt 이름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필드명 컨트롤 이름 형태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회원명이 있나요? 여기는 캡션입니다. 캡션. 그냥 레이블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에 있는 이런 것들이 필드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자, 여기에 회원명 현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명이라고 했다고 해서 회원명을 쓸 수가 없어요. 실제 필드명은 뭐예요?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회원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회원명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봤더니 실제 필드명 중에는 회원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회원명이. 자, 그래서 회원명이 아니라 결국 뭐라는 소리예요? 이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름이 누구와 같은 거? 자, txt 여기 실제 이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넘겨서 자, 얘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xt 이름, 즉 여기에 필드 명이 이름입니다. 자, 이 필드명이 여기 나와 있는 컨트롤 이름, 자, txt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필드명, 여기에 주어진 필드명입니다. 자, 이름은 여기에 이름, 컨트롤 이름, 자, txt 이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필드명, 첫 번째 필드명이 와야 돼요. 필드명은 뭘로? 무엇을 표시할 것인가? 문제에서 전화번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화번호를 표시하라. 자, 테이블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혹시 문제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폼의 레코드 원본, 아까 우리 레코드 원본 여기서 확인한다고 했죠. 폼의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조건, 어떤 조건으로 표시할 것인가? txt에 표시된 회원명을, 그래서 회원명은 txt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본문에 회원명이라는 컨트롤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름이 컨트롤 이름, txt 이름이죠. 자, txt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 txt 이름에 해당하는 실제 필드명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d룩업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건데 뭘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거래처. 그러면 d룩업 첫 번째 거래처가 들어와야 되겠죠. 거래처. 그 다음에 테이블이 뭐예요? 구매가 들어와야 되겠죠. 세 번째 조건. 자, txt 거래처에 표시된 거래처 코드. 자, 그러면 거래처 코드는 뭐라고? txt 거래처 코드.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물론 이러한 필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d룩업 함수를 한번 실제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언바운드 여기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컨트롤 원본에 작성을 합니다. d룩업. 자, 가로 열고 큰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이렇게 세 개를 묶어 놓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뭘 표시하라고? 전화번호를 표시해라. 자, 두 번째는 회원 테이블이다. 회원 테이블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회원명이 아니라 이름이 txt 이름이다 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랬더니 전화번호가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마무리하고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폼 열기 버튼 여기 있습니다. 폼 열기. 자,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시오. 자, 매크로 문제입니다. 매크로 문제. 매크로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형태로 풀어주셔야 돼요. 매크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매크로의 이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자, 매크로의 이름은 회원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매크로의 이름이 없다 그러면 버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작성해서 매크로 작성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매크로 이름이 있어요. 매크로 이름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매크로의 매크로, 자, 만들기의 매크로의 매크로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먼저 폼을 열으라고 돼 있어요. 폼을 열으라고 돼 있으니까 오픈 폼을 해야 되겠죠. 오픈 폼.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열어놓고 하면 밑에서 열어놓고 표시하면 조금씩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픈 폼을 합니다. 무슨 폼을 열으라고? 기관보기 폼을 열어라. 기관보기 폼을. 자, 그리고 폼을 열어서 CMD 기간 아이디에서 제공하는 자, CMD 기간 아이디에서 지정한 데이터에 해당하는 정보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폼은 그대로 있고 필터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조건입니다. 조건. 자, 얘를 잠깐 닫아보겠습니다. 저장 안 하고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홈에서 홈 보기를 누르고 기간 아이디, 여기서 기간 아이디를 하나 고를 겁니다. 자, 기간 아이디를 하나 고르면 그 기간 아이디에 해당하는 폼을
폼을 열어서, 자, 아까 우리가 무슨 폼을 열으라고 그랬죠? 기관보기 폼을 열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선택한 A003이면 여기도 A003의 형태로 표시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름이 CMB 기관 아이디입니다. 즉, 여기서 고르는 기관 아이디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자, 기관 아이디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기관 아이디가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그 기관 아이디를 표시해라 라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서 만들기에 들어가서 매크로로 갑니다. 자, 다시 열어놓고 오픈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픈폼. 자, 폼 이름은 기관보기 폼을 열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 어떤 거? 아까 우리가 회원 아이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 아이디는 뭐와 같다라는 거죠? 무슨 폼에? 자, 무슨 폼에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이, 자, 우리가 찾아야 할 폼이 회원보기 폼에 여기 CMB 기관 아이디입니다. 즉, 회원보기 폼에 기관 아이디, CMB 기관 아이디에서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원 아이디는, 자, 먼저 폼스 느낌표를 치면 뒤에 폼 이름 나옵니다. 무슨 폼? 회원보기 폼에서 또다시 느낌표를 하면 뭐와 같은 거? CMB 기관 아이디에서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 거. 자, 그리고 창모드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뭐 대화 상자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모드를 뭘로 해라 라고 뭐 나오진 않고 대화 상자라고 하면 창모드를 대화 상자로 하라는 소리로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크로는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크로 이름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여기 매크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고 여기를 회원보기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매크로라 회원보기라는 매크로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자, 회원보기 매크로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을 닫고 여기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속성. 자, 그리고 여기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 여기서 문제에서는 클릭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이니까 여기서 딱 원클릭, 만약에 더블클릭 그러면 원DBL 클릭으로 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클릭이니까 원클릭에 회원보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홈에서 폼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A003을 선택했네요. A003을 선택하고 회원 아이디가 아니라 기관 아이디. 자, 이렇게 매개 변수가 뜨는 이유는 전부 다 오타입니다. 무슨 오타? 내가 잘못 쳤다라는 거죠. 회원 아이디가 아니라 기관 아이디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자, 이번에 이벤트 작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작성해 놓은 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만들 때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만들기에 매크로 들어갔지만 만든 걸 수정을 할 때는 이벤트 작성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수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가, 자, 기관 아이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대문자로 써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 대문자로. 그리고 나서 다시 닫겠습니다. 저장할까요? 예. 다시 한번 홈에서 폼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폼 열기. 자, A003 열렸죠? 기관보기 폼을 열고 A003. 이번에는 A005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A005가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에 대한 문제 저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폼에 대한 문제를 모두 마무리하고, 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고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자, 보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교환 정리를 한번 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작성 문제였었죠. 매크로 작성. 매크로 작성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크로의 이름이 있는 경우, 지시된 경우, 없는 경우. 자, 없는 경우 뒤에 쿼리 문제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매크로 이름이 없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아무튼 있는 경우에는 만들기에서 매크로로 들어오고, 없는 경우에서는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 작성기로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조건을 작성을 할 때 여기 보면은 기관 아이디 이 대괄호 기호가 여기 없습니다. 없이 작성을 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폼에도 없죠. 없으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느낌표를 넣으면 느낌표 작성 시에 폼 이름, 여기서 회원보기 폼을 직접 작성하지 마시고 느낌표를 넣으면 밑에 목록이 이렇게 떴었죠. 그래서 회원보기를 클릭을 하고 또 느낌표를 작성하면 뒤에 컨트롤 이름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 입력을 하기보다는 밑에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 작성기 마무리를 하고,
자, 계속해서 보고서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관별 회원에 대한 결과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먼저 1번부터 보고서 제목을 작성하시오. 여기 있죠. 메뉴에 다음과 같은 L 제목, 글꼴은 맑은 고딕, 크기는 20으로 설정하라는 보고서 제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를 눌러서 디자인 보기 형태로 나타나면 문제 1번부터 자, 보고서 제목을 여기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가 있고 레이블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 컨트롤, 레이블 컨트롤. 자, 텍스트는 이렇게 바운드 시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이런 제목들 있죠, 제목들. 내용만 그대로 표시되는 거. 제목을 그대로 표시되는 경우들은 레이블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만 해주세요. 클릭만 하고 내용을 보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띄어쓰기가 없는 것 같아요. 기관별 회원.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제목은 자, 컨트롤의 제목은 L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앞에 L자는 남겨놓고 자, 이렇게 제목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L 제목, 컨트롤의 이름은 L 제목으로 작성을 하고 자, 그리고 홈 메뉴에 와서 맑은 곳이 있습니다. 자, 현재 9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9를 지우고 20포인트로 설정을 해 주시면 이 글자가 이제 커지겠죠. 자, 20포인트로 입력을 해주시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뭘 보고? 결과물을 참조해서. 자,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번자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제목이 번자부터 이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크기를 좀 줄여주시고 자, 이렇게 늘려주시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뭐 가운데 정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내용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txt 순번 컨트롤 여기 있습니다. 순번에 txt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컨트롤 원본에 1을 주겠습니다. 1을 주고 자,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여기 결과물이 있었죠. 결과물. 자, 보고서에 대한 결과물이 1번, 1, 2, 3번. 자, 그런데 얘는 자, 다 이어져 있어요. 1, 2, 3, 4, 5, 6, 7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별로 지금 아직 그룹을 우리가 만들진 않았지만 그룹별로 달라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룹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별로. 따라서 자, 여기다가 줄 때 자, 형식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형식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썼던 컨트롤 원본 1 있죠. 여기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모드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내용이 많아서 찾아다니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 데이터, 이벤트는 이런 이벤트 프로시저만 쓸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행원본 이런 것들은 여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컨트롤 원본 1을 쓰고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드니까 전부 1, 2, 3, 4, 5, 6, 7 쭉 갑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주면 그룹별로 누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군동을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하고, 자, 현재 그룹과 만약에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자, 디자인 메뉴에 그룹화 및 정렬이 있습니다. 그룹화 및 정렬을 띄워주시면 아래쪽에 표시가 됩니다. 현재는 그룹별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룹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룹을 설정을 하고 뭘로? 구군동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구군동 머리글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구군동이 생기고 자, 구군동을 설정한 후에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마포구 망원동, 마포구 상수동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구군동이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마포구 망원동, 마포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구군동이 표시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 만약에 레이블 상자면 똑같은 내용만 나오겠죠. 이런 기관별 회원이라는 똑같은 내용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자, 앞에 이 텍스트 17이라는 내용을 선택해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숫자보다 약간 앞에 와야 되는 거죠. 숫자보다 약간 앞으로 이렇게 튀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모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모드에 가서 여기에서 자, 먼저 구군동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구군동. 자, 구군동을 넣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면 결과하고 항상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자, 마포구 망원동, 마포구 상수동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마포구 망원동, 마포구 상수동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여기는 색깔이 없는데 여기는 색깔이 있고, 여기는 전혀 색깔이 없죠, 색깔이. 자, 그래서 잠시 교환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에서 컨트롤 원본을 1로 하고 그룹으로 잡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군동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에 그룹화 설정을 한 다음에 그룹 추가로 그룹화하고 구군동을 그룹 머리글로 넣어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죠, 색깔이. 자, 오피스 참고정리입니다. 참고정리. 자, 문제에서 별도가 지시가 없어요, 별도. 그런데 왜 해요? 이 해당 문제가 2007 버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2010 버전으로 할 때 2007 버전 내용과 결과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것이지 문제에서는 별도 지시가 없습니다. 또 2010 버전의 문제라고 한다면 색깔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현재는 2007 버전 문제를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룹 머리글 생성 시 다른 배경색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그래서 문제지 그림을 참고하여 그룹 머리글의 다른 배경색을 색 없음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현재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별도 지시사항은 없지만 결과물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그룹 머리글이 있습니다. 그룹 머리글에, 다른 배경색 이 부분을 색 없음으로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색이 똑같이 일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결과물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고, 높이가 조금 여기는 넓은 것 같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높이도 약간 이렇게 좀 조절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서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설정을 하고 전화번호가 입력될 텍스트 상자를 생성하고, 자, 현재 전화번호가 입력될 부분 여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전화번호 여기 있죠? 여기에 텍스트 상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걸 눌러서 다시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클릭하기 귀찮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아무거나 하나 복사에다가 여기다 갖다 주시면 되겠죠. 자, 현재는 생성을 했으니까 앞에 텍스트 부분은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조금 맞춰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좀 일렬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맞춰주시고 txt 컨트롤 지정하고, 자, txt 전화번호로 지정하고 전화번호를 바운드로 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고 여기를 뭐로 주라는 거죠? txt 전화번호로 주고, 컨트롤의 이름을 전화번호로 주고, 자, 컨트롤 원본은 전화번호로 바운드 시켜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txt 주소라고 있습니다. txt 주소는 또 어디에 있죠? 자, txt 주소 여기 같아요. 주소니까. 자, 주소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txt 주소 확인됐습니다. 도특별시와 구군동을 합쳐라. 자, 그럼 먼저 여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도특별시가 있고 구군동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를 합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도특별시를 넣고는, 자, 엔드 연산자로 이어주면 되겠죠. 뭐로? 다음 항목은 구군동입니다. 슬래시가 있죠. 자, 그래서 군동. 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도하고 특별시가 하나의 필드인데 이 슬래시가 있다 보니까 지가 알아서 각각 구분을 해버려요. 이건 아니죠, 이건. 자, 도, 특별시 이렇게 하나로 필드 형태로. 일반적인 필드는 우리가 대괄호를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중간에 특수 기호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쓸 때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군/동. 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묶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소가 구군동, 도특별시와 구군동이 이어지는지 한번 미리 보기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리 보기 결과를 확인을 해서 하나라도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확인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화번호가 여기는 가운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에는 가운데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왼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도 결과에 맞춰서 꼭 작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이 부분도 문제의 지시는 별도로 없지만 가운데 정렬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전화번호. 자, 전화번호 여기 와서 홈에 와서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넣어주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마무리해 준 겁니다. 또 우리가 가끔 인쇄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보고서 보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고서 보기를 하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왜요? 보고서 보기를 하면 쭉 이어져요.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 나오긴 하는데,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보고서는. 그래서 결과물도 달라졌습니다. 반드시 인쇄 미리 보기로 해야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옮겨가면서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가 종로구 삼청동에 1, 2라고 되어 있죠. 종로구 삼청동에 1, 2. 자, 그런데 종로구가 삼청동이 아니라, 자, 종로구 단수동 5까지 있네요. 종로구 단수동 5. 자, 그런데 여기는 종로구 단수동 5까지 있고, 밑에 삼청동 1, 2가 빠져 있어요. 물론, 정확한 채점 기준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가능한 맞춰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쇄 디자인 보기로 다시 넘어가서, 자, 이 높이들을 조금씩 조절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결과에 맞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다시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청동 1, 2, 삼청동 1, 2 이런 식으로 결과에 맞춰서 꼭 작업을 합니다. 하시주시는 겁니다. 채점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해요. 자, 그래서 꼭 결과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장할까요? 예, 누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2번 회원보기 포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보기 포맷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CMB 기간 아이디 컨트롤이 업데이트되면, 자, 폼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이 바뀌면, 그런 말입니다. 바뀌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자, CMB 기간 아이디에서 지정한 기간 정보만 찾아서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은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됐으니까,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작성, 코드 작성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드 작성기. 자,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클릭으로 들어옵니다. 자, 클릭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자, 업데이트로 바꿔주셔도 상관없어요. 애프터 업데이트, 비포 업데이트로 바꿔도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자, 다음과 같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서, 속성에 들어가서, 이벤트에 들어가서, 애프터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프터 업데이트에 들어와서, 점점점으로 눌러서 매크로 작성기로 들어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꿀 필요 없이, 바로 애프터 업데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점 레코드 소스 URC. 자, 그리고 이렇게 는과 함께 큰 따옴표를 줍니다. 큰 따옴표. 자, 여기서 잠시 교환을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별도 지시가 없었지만 해주는 이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작성을 쭉 해주시고, 자, 여기서 미점 레코드 소스 select from where라는 구문을 사용합니다. 미점 레코드 소스 구문은 우리가 select 별이란 모든 필드를 나타내라 그런 말입니다. from 여기는 테이블이 옵니다. 테이블. 그 다음에 where 여기에는 조건이 옵니다. 그래서 select 별표 from 뒤에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그리고 where 뒤에 조건이 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별도 테이블 지시가 없습니다. 현재 문제는. 자, 별도 테이블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폼의 레코드 원본을 이용해서 회원이라는 테이블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에 앞서 미점 레코드 소스, 밑에 보면 또 2.2cmd.open 이런 것들이 너무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리코드 소스를 쓰고, 어쩔 때는 2cmd를 쓰고, 그래도 레코드 소스는 여기에 지시가 있으니까 썼다고 쳐요. 2cmd는 어떨 때 써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두 커맨드를 쓰는 경우, 테이블을 열어라, 쿼리를 열어라, 폼을 열어라, 보고서를 열어라, 이럴 때,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이 있을 때 2cmd.openTable, openQuery를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터 구문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레코드 소스 구문을 썼죠. 자, 필터의 구문에는 미점 필터 1. 자, 필터 기능을 써라. 그럼 이 두 개의 구문을 써줘야 됩니다. 레코드 소스를 써라. 그럼 다음과 같은 구문을 써야 됩니다. 또는 레코드 세클론 파인드 퍼스트 기능을 써라. 그러면 이걸 씁니다. 또 어플라이 필터를 써라. 그러면 2cmd와 함께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는이 들어갑니다. 필터는 조건 앞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 앞에 공백이 있어요.
또 여기는 조건 앞에 쉼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조건 AB는 필드 텍스트 컨트롤 이름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는 는 대신에 똑같은 건 는을 쓰지만 뭐 어떤 걸 포함하고 이럴 때는 like를 써야 되겠죠. 또 텍스트 컨트롤 이름이 텍스트일 때는 작은 따옴표를 써야 되고, 날짜일 때는 샵을 써야 되고, 숫자일 때는 아무것도 안 쓰는 겁니다. 또 날짜일 때 샵을 쓰라고 그랬더니 연만 있는 거, 월만 있는 거, 일만 있는 거, 이런 건 날짜가 아니에요. 연, 월, 일 모두 있을 때 날짜의 형태로 샵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또 SQL 구문들이 있습니다. docmd.run SQL이죠. 자, 딜리트해라, 업데이트해라, 인서트해라, 뭐 이런 구문들도 각각 뒤에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떨 때 docmd를 쓰고 어떨 때 이런 구문들을 쓰고, 자, SQL은 docmd와 함께 또 정렬은 me.orderby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름차수는 ASC, 내림차수는 DSC 이런 기본 구문들을 꼭 정리해 두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미점 레코드 소스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우리 레코드 원본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레코드 원본을 확인을 해보면, 자, 얘를 좀 닫고 나오겠습니다. 자, 우선 창을 닫고,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모드에 가서 보시면 레코드 원본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코드 원본, 자, 폼의 속성을 이용해서 레코드 원본을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코드 원본을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 와서, 자, 이벤트에 와서 여기 점점점 우리가 작업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select 별 from 테이블 이름이 뭐였었죠? 회원이었습니다. 회원. 자, 그 다음에 where. 자, 여기 테이블은 문제에서 지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코드 원본을 이용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where 조건입니다. 조건. 자, 우리는 폼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기관 아이디를 우리가 하나 고를 거죠. 이 기관 아이디가 여기에서 고른 내용이, 이 기관 아이디가 여기에서 고른 내용과 일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얘 이름이 뭐였었어요? 그럼 다시. 자, 얘 이름이 CMB 기관 아이디였습니다. 뭐가? 기관 아이디가 여기에서 고른, 여기의 이름은 CMB 기관 아이디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관 아이디는 CMB 기관 아이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CMB 기관 아이디가 숫자냐 또는 문자냐 날짜냐. 날짜는 샵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자는 작은 따옴표, 숫자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이대로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문자입니다. 문자인 경우에는, 자, 여기다가 앞에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뒤에 작은 따옴표를 하나씩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계속 바뀌는 부분입니다. 자, 이 바뀌는 부분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앞에 작은 따옴표, 뒤에 작은 따옴표 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텍스트일 때는. 자, 그래서 큰 따옴표가 여기 있습니다. 큰 따옴표. 그리고 이 작은 따옴표까지 하나로 묶습니다. 작은 따옴표까지 묶고,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 왜? 앞에가 큰 따옴표로 묶여있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앞뒤로 구분 연결하기 위해서 엔드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자, 얘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큰 따옴표로 두 개를 묶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엔드 연산자로 또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앞뒤에 작은 따옴표를 주고 이 작은 따옴표를 기준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벤트 프로시저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폼을 보기를 해서 A003, 자, A002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문지혜입니다. 자, A002 숲속공주로 바뀝니다. 자, 이번에는 A001 송승민으로 바뀌고 A005 문지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여기서 업데이트, 바뀔 때마다 애프터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후에 내용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봤고, 세 번째, 자, 보고서 버튼, 보고서를 열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고서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CMB 기관 아이디에서 지정한 기관의 정보를 찾아 표시하시오. 그것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고서는 별도로 어떤 것만 나타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로 하라고 되어 있죠. 또 얘는 매크로로 하라는 건지, 여기도 매크로로 하라는 말은 없지만 레코드 소스가 있어서 우리가 이벤트 프로시저로 들어왔습니다. 얘도 별도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별도의 지시가 없습니다. 매크로 작성기, 코드 작성기. 자, 이런 걸 우리는 코드 작성기라고 합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를 코드 작성기라고 하고, 자, 매크로 작성기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 매크로 작성기로 할 때는 이름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벤트 프로시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에 또 매크로 작성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자, 이벤트 프로시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우리가 애프터 업데이트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클릭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벤트 작성, 코드 작성기. 자, 기본적으로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고서를 열 때, 아까 우리가 폼을 열 때, 보고서를 열 때, 쿼리를 열 때 전부 다 doCMD였습니다. 자, 그래서 doCMD open report 보고서입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 이름을 줍니다. 보고서 이름이 기관별 회원이라는 보고서입니다. 기관별 회원. 큰 따옴표.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 ACView, 프리뷰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원래는 컴마, 필터기 없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자, 교환 보시면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기관 아이디에 따라서, 이런 기관 아이디에 따라서 해당 내용만 보고서를 보고 싶다면 기관 아이디는 CMB 기관 아이디 역시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고 작은 따옴표 앞뒤로 구분 연산자, 엔드 연산자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 작성기까지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보고서 열기를 눌러보시면 보고서가 열립니다. 단 조건에 따라서 열리는 게 아니라 전체 보고서가 쭉 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까지 확인을 좀 해봤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네 번째 문제,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쿼리 문제들입니다. 자, 쿼리 문제. 첫 번째, 매개 변수 쿼리. 쿼리는 총 9종의 쿼리가 있습니다. 쿼리가 좀 난이도가 높고, 문제 쿼리를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죠. 자, 먼저 만들기에 들어가서, 자, 매개 변수 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시면은, 쿼리 마법사가 있습니다. 쿼리 마법사. 자, 크로스탭, 중복, 불일치.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단순으로 가면 됩니다. 단순으로. 자, 단순은 이게 단순입니다. 쿼리 디자인으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테이블을 이용해서? 회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문제에서 필요한 필드들을 먼저 넣겠습니다. 이름. 자, 이름. 더블 클릭을 하고. 자, 두 개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검은 화살표 모양 나왔을 때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기. 자, 주기. 그 다음에 기관 아이디. 자, 우리가 이렇게 몇 개의 필드만 만들어냈습니다. 몇 개의 필드만.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옵션 할 때 기억나시나요? 자, 속성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두 개밖에 없어요. 한 번 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면 바뀝니다. 자, 모든 필드 출력, 옵션에서 모든 필드 출력을 체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깜빡 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만 몇 개만 갖고 왔지만 전체 필드가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체 필드가 다 표시되면 여기를 아니오로 해주라는 겁니다. 아니오로.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쭉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68년생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런데 우린 16개가 나오죠.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조건을 주겠습니다. 특히 또 매개변수 형태로 주라고 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매개변수 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뭘로? 태어난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생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생일은 결과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풉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일 전체, 연월일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연만 필요합니다. 연만. 자, 연만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 자동으로 앞에 EXPR이 나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생일의 연도만 가져오겠다. 자, 조건에다가 매개 변수는 반드시 이러한 형태로, 대괄호 형태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태어난 연도 입력, 띄어쓰기 전부 다 감점입니다. 감점. 자, 그래서 여기는 체크를 안 하는 이유는 결과물에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실행을 하고 다음과 같은 똑같은 태어난 연도 입력 나옵니다. 자, 1968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룰루 나오죠. 이렇게 똑같이. 자, 생일은 안 나옵니다. 생일.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체크를 해버리면 결과에서 1968년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도별 회원 테이블 이름을 연도별 쿼리 이름을 연도별 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또는 이걸 눌러도 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저장 들어갑니다. 여기서 연도별 회원이라고 저장을 해주시고 마지막 결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도별 회원 이름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쿼리 마무리하고 두 번째 쿼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환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이 형태로 작성해라. 자, 매개 변수가 아닌데 매개 변수 앞에 우리가 기간 아이디 오른한 거 봤었죠. 기간 아이디. 자, 일부러 제가 보여드렸어요. 기간 아이디인데 회원 아이디라고 그래가지고 오류를 낸 거 보셨죠. 자, 그런 매개 변수는 오타로 인한 것들입니다. 오타. 자, 그래서 매개 변수인지 내가 오타를 낸 건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에도 이런 거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EXPR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는 생일인데 여기는 생년월일이라고 됐네요. 생일이 맞겠죠, 생일이. 자, 이런 식으로 필드를 쓸 때 이런 거 없어도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쿼리 한번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 쿼리는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하는 경우 크로스탭 쿼리를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쿼리를 만들 때 자, 쿼리 마법사에 보면 크로스탭 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개의 테이블, 1개의 테이블만 주어졌을 때 크로스탭 쿼리를 이용하고 2개의 테이블을 이용할 때는 이 크로스탭 쿼리를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쿼리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2개의 테이블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기관과 회원. 자, 이렇게 2개가 연결되어 있죠. 앞에서 관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계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두 테이블에 공통되는 점. 자, 기관 아이디 연결해 주시면 돼요. 공통되는 필드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 기본 키를 기준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두는 게 아니라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물을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크로스탭 쿼리에서 맨 왼쪽. 자, 우리는 이 크로스탭 쿼리는 엑셀의 피벗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쪽이 행입니다. 이쪽이 행. 그리고 맨 위에가 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가 값이 되겠죠. 값. 자, 그러면 행에는 뭐가 온다는 거죠? 기관명이 오고 열에는 뭐 직급 같은 게 오네요. 직급 같은 거. 자, 그리고 기관별 직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인원수를 카운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 자, 그래서 행이 뭔지 열이 뭔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필요한 건 기관명입니다. 기관명.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크로스탭 쿼리라고 있습니다. 크로스탭 쿼리. 자, 여기는 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행으로. 자, 그 다음에 아까 직위, 직급 이런 거 있나요? 직위 여기 있네요. 직위를 더블 클릭을 하고 얘는 열 레이블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원수를 세야 되겠죠. 인원수. 자, 인원수는 뭐 특별하게 문제에서 무슨 인원수를 구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순번을 넣든 이름을 넣든 기관 아이디를 넣든 기관명을 넣든 기관명은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에 없는 아무거나 하나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 값으로 돼야 되겠죠. 값으로. 자, 그리고 여기는 행 레이블로 묶고 열 레이블로 묶지만 여기는 개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개수. 자, 그리고 실행을 했더니 결과물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대 4, 2차. 자, 11, 211, 1411 다 맞죠? 자, 누리 민들레 사랑 텃밭 한달에 다 결과가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쿼리의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을 누르고 여기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기관별, 직위별 인원수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여기서 자, 크로스탭 쿼리 자, 2개 이상의 테이블이 있을 경우에는 크로스탭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 쿼리 디자인을 이용합니다. 물론 하나일 때는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또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름을 썼습니다. 꼭 이름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별도 지시가 없다면 어떤 필드명을 사용해도 됩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카운트 이름 쓰면 안 되나요? 묶는 방법을 해서 자, 이름으로 하고 여기다가 개수가 아니라 카운트를 직접 넣어주면 안 되나요? 다 됩니다. 다 돼. 그런데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뭘 쓰기보다는 클릭 해주시면 더 쉽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행머리글, 열머리글에는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분에는 조건이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자, 뒤에 관련 문제가 나올 때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각 부분에는 조건이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쿼리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쿼리 문제는 결과물이 별도로 지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결과물이 없죠. 자, 그리고 폼머리글, 귀간보기를 열겠습니다. 귀간보기에 디자인 보기로 열고 폼머리글이 있습니다. 자, 폼머리글을 클릭하면이 아니라 더블 클릭하면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벤트 작성에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면 클릭이 됩니다. 물론 클릭을 더블 클릭으로 바꿔도 되지만 속성에 들어와서 자, 이벤트에 가서 더블 클릭으로 바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코드 작성기. 자, 코드 작성기가 아니라 문제에서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그랬다면 코드 작성기로 가지만 문제에서 매크로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크로 작성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이름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이름이 없는 경우. 자, 이름이 있으면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만들기의 매크로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자, 이벤트로 바로 들어와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매크로에 이름이 있나요?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그랬지 매크로의 이름은 없습니다. 자, 얘는 나중에 내보낼 파일 이름이고, 자, 그래서 매크로가 이름이 있다면 만들기로 들어야 되지만 현재는 없으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와서 이벤트에 들어와서 코드 작성기가 아니라 매크로 작성기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 작성기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내보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 통합 문서를 내보내는 명령어는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자, 이거를 열어놓고 작성을 할게요. 자, 그러면 아웃풋2가 있습니다. 아웃풋2. 자, 그런데 아웃풋2가 없어요. 그런데 자, 2007 버전에서는 아웃풋2였는데 2010 버전에서는 아웃풋2를 쓰면 export without formatting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이것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자, 참고 정리. 아웃풋2가 내보내기입니다. 자, 2010 버전에서 아웃풋2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export without formatting으로 변경됩니다. 이걸 외우기 귀찮으면 아웃풋2로 가도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아웃풋2 내보내기 있죠. 만약에 프로시저로 작성했다면 doCMD.output2로 가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변경되고 매크로의 이름이 지시된 경우, 지시되지 않은 경우, 지금 현재는 매크로의 이름이 지시 안 된 경우이기 때문에 속성을 이용해서 이벤트로 더블 클릭에 들어와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이블 이름. 자, 우리가 테이블로 내보낸다라고 그랬죠. 테이블로. 자, 그래서 테이블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테이블이 아니라 뭐 쿼리다, 폼이다. 그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테이블 이름은 뭘로? 자, 회원이다. 개체 이름은. 자, 여기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회원 테이블을. 자, 회원 테이블을 내보내라. 출력 형식은 뭘로 내보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엑셀 통합 문서. 자, 여기 보면 엑셀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 통합 문서. 자, 이름은 C 밑에. 자, 여기 이 통화기호 특수문자 아닙니다. 키보드에 있습니다. 자, 엔터키 바로 위에 통화기호 있습니다. 자, 그리고 DB 밑에 역시 통화기호입니다. 특수문자가 아니라. 자, 그리고 엑셀 변환까지만 있지만 우리는 .xlsx까지 뒤에 확장자까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자동으로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시작 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별도의 지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매크로 이름은 없지만 저장을 눌러서 닫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매크로 이름이 안 나옵니다. 자, 포함된 매크로로 그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더블 클릭. 자, 폼머리글을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어디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C 밑에, DB 밑에. 자, 여기 보면은 파일이 있나요? 자, 엑셀 변환.xls.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이 기존에 없었는데 생긴 것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쿼리 문제 세 번째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를 하고 저장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2012년 2회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